저는 사실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언제 윤석열 보고 일본에다가 사과하지 말라고 그랬으며, 언제 청와대를 옮기라고 그랬으며, 언제 헌재 판결을 어기고 사과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일본의 핵 폐기수를 배출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계속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촉감 외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뭔 외교? 촉감 외교. 촉감 외교? 네, 사실상 핵공유 느낌. 맨날 느낀다고. 네, 그다음에 심리적. 네, 심리적 G8 상태. G8. 네, 그래서 심리적 핵공유. 네, 심리적 핵공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촉감 저는 외교. 느낌적으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저에 대한 화살이 점점 크고 많아집니다. 화살은 네. 저희가 맡겠습니다. 네. 당내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잘못하면 혼도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부터 갖고 있는 권한이나 권리 내려놓고 얘기하면 제가 그 순수성을 이해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영상부터 전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유튜브 방송, 그게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간 거거든요.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야권 인사입니다. 몇 가지 내용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겁니다. 지난 대선은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 그러면은 사기꾼은 누구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럼 대선 자체를 인정 안 하는 듯한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그리고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다. 그리고요, 임기 하루라도 단축하려고 한다.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이게 뭐죠? 그런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느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살짝 약간 멋쩍은 느낌.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또 곤란하다,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곁들여 놨거든요. 김종욱 전 행정관께요.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의 자칫 잘못하면은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대선에 승복을 못한다는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수개월 동안 촛불 행동이라고 얘기해서 예. 소위 시청 앞에서 계속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이제 가치 판단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예. 수개월째 소위 국정운영 지지율이 되게 낮은 상황인 거죠. 근데 국정운영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판단들이 분명히 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들의 통치 행태들을 보여야 되는데 예.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정부의 미래가 상당히 좀 암울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풍자와 해악으로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선 느낌은 예. 이게 뭐냐면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 김태효 제1차장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핵을 공유한다라는 느낌. 그걸 비꼬았다. 또 그다음에 당 대변인실에서 얘기했던 예를 들면 심리적인 G8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현 정부가 상황을 호도하고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저런 식으로 돌려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어떤 비꼬거나 비유, 이런 풍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기 대선과 임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거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임기를 하루 단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의 예. 제가 볼 때 신념과 가치 판단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이재명 관련해서. 대표가 옆에 같이 방송을 하면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핵심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인 거고요. 예. 아무리 민주당 내부에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현 정부에서 저렇게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대선 불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 중에서 예. 소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예. 그런 여론들을 반영하는 것이죠.
공당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면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 중에서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가지고 있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대선 불복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어요. 대신 이제 만약에 임기 하나라도 단축하려 한다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예. 탄핵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여튼 일반 국민들은 탄핵을 요청하는 시위는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선 불복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예. 당원들과 함께하는 공개적인 장에서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이제 그 법적으로 보면요. 예. 저는 이제 명예훼손이나 저는 모욕죄가 될 겁니다. 사기꾼 자체가 이게 모욕적인 발언이고요. 예. 모욕죄는 이게 공익을 위해서 하도 면책되는 게 없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모욕적인 표현이고 예. 저는 이게 국민도 우롱하는 거죠. 우리 집단지성으로서 국민을 위대한 거예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사기꾼이고 국민이 사기꾼을 속아서 대통령 뽑았다 이 말 아닙니까? 국민이 속아서 대선에 투표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국민 전체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 피해자로. 따라서는 아무리 이게 철딱선이 없는 젊은 정치인 하더라도 이게 이런 발언을 어떻게 부대변인까지 하신 분이 합니까? 저는 더 큰 문제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옆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망언 궤변을 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그 허허하면서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도 이게 즐기고 있는 표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개딸은 중국의 홍위병하고 똑같은데 예. 홍위병이 날뛸 때 마오쩌둥이 뭐라 했냐면 조반유리 당신들이 저항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부추겼잖아요. 지금 이게 개딸들 이렇게 심하게 발언하고 해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징계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잖아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 자리에 있은 공범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 또는 지금 뭐 여당을 향 여권을 향한 어떻게 강한 적대감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과연 다수인가 아닌가? 그냥 우발적으로 일부가 얘기하는 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쪽에서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 가지 모습이고요. 다음은요. 화면으로 다른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민주당에 대해서 대단한 비평을 좀 내놨어요. 최근에 책을 냈는데 그 책 내용, 그리고 본인이 이 책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SNS에 올린 내용들이 있는데 이래요. 민주당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정부적 결정은 조국 임명이었다.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청난 쓴소리잖아요. 스스로 무너졌다 이 뜻이 됩니다. 김남국 쉴드 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의 오만정이 떨어졌다. 이렇게 혹평을 내놨습니다. 지금. 자, 그럼요. 최수영 전 전문위원께 임세은 전 부대변인과 조기숙 전 비서관 지금 야권에 공존하고 있는 목소리예요. 이런 생각의 차이가 지금 충돌하면서 민주당이 엄청난 내홍에 빠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친명과 친이재명계와 친이낙연계의 뭐 갈등 뭐 이렇게 아니면 친명과 비명계 갈등 이렇게 당내 갈등을 표현하고 예. 밖에 나가면은 저는 합리적인 중도지성을 가진 저렇게 말하자면 온건한 조기숙 교수로 대표되는 그런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이른바 개혁의 딸 꼭 앞에 개자가 들어간다고 조기숙 교수도 비판하던데요. 그렇게 그 강한 어떤 그런 말하자면은 그 결집력을 가진 그런 강성 지지층들 예. 이 두 갈래가 저는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 조기숙 교수가 진단한 대로 사실은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졌다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 요인 때문에 무너졌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저기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명하게 비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포퓰리스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혁신가였다. 왜? 혁신가는 제도를 통한 사회개혁 혹은 국가개혁을 이야기하지만 포퓰리스트는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른바 소영웅죄에 빠져가지고 내가 제도를 우회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예. 그 이른바 소영웅주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온당한 말하자면 개혁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이제 다시 이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면은 예전에 조기숙 교수도
패족을 딛고 일어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참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폐허위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지 않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그 포퓰리스트적인 측면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예.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저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했다고 보고 저 왜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는지 저 책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의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분들과 많은 의원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전 제가 보기에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고 또는 민주당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야권 내 전혀 다른 시각과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뭔가 접점이 생길까요?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걸까요, 이게? 아니 저런 내부의 아픈 얘기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포용력이 없으면 민주당이 살아나기 어렵죠. 근데 문제는 조기식 교수가 지금도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가 아직 확인 못 해봤어요. 예, 이 이전에도 저런 비판적인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하던데요.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였기 때문에 저분이 주목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김병준 전 정책실장 같은 분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 쪽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으로 주목을 할 만하다. 이거보다는 정말로 민주당 내에서 또 문재인 정부 내에서 조국 법무장관 지명 강행 이게 얼마나 여론을 양분을 냈는지 그 여론 양분이라는 게 또 대한민국 전체를 양분을 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겸허한 성찰이 있다면 예, 그렇다면 이 위기가 헤쳐지는 거고요. 아까 제가 임세현 전 부대변인 한마디만 드리자면 미국도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후에 사실 딱 한마디 압축된 거 있었어요. 예. He's not my president. 아. 그러니까 물론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서정욱 변호사의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위트 있게 넘기자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저 자리에서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으면 그랬으면 정말 오히려 박수를 많이 받았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약간 논란이 되는 발언에서 첫 주제로 좀 소개해드렸고요.